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PC방 살인 사건으로 다들 안타까워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셨네요. 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 피해자분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0만 명이 이미 넘은 것 같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청년의 죽음에 분개하고 그 청년이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다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모든 강력범죄가 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우울증 치료제를 먹기 때문에 내 잘못이 다 감형된다면 정말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요. 심신미약은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이지만 정신과에 입원해서 정신감정이라는 절차, 즉 이 사람의 감정, 생각, 사고 등을 다양한 검사와 입원 시의 진료를 거치는 것이고요. 아주 꼼꼼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다 감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음주운전도 사실 그 음주 상태라는 게 반영돼 형이 낮아진다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요. 외국의 경우는 음주가 동반된 사고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 음주는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인데 이제 좀 강화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우울증 얘기를 좀 돌아가면은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난폭하게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사실 우울증 환자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그런 편견이 생길까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의 증상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엄청난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란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이런 인식이 퍼질까 봐서요. 사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인가도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계신데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가 심해지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중단하거나 차마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두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병의 증상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면 치료를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강력하게 책임을 지도록 사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과도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치료를 잘 받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인구보다는 범죄율이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는 순간 위험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생긴다면 더더욱 음주로 숨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흥미가 없는 증상이 주된 것인데요. 사람을 위협하고 실제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너무 우울한 사람이 타인을 계획적으로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 치료를 계속 받다 이런 사회적 문제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대부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당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은 본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너무 바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병원을 도저히 갈 수 없는 등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꽤 그렇겠죠.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위험한 병이라는 편견이나 오해 대신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도 뒷받침이 되어야겠고요. 예. 가족 중 누군가가 힘들 때 얼마든지 치료를 권할 수 있도록 치료받은 이력이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